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대통령을 벼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다양한 일을 했죠. 특히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세 분이 저를 중용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과정에 경험도 쌓고 나름대로 실력을 배양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제가 그것을 우리 국민들께 그리고 국가의 이 은혜에 보은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데 제가 기여해야 될 타임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뭐 출세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제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지역주의 발언을 한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쪽에서는 확장성을 위해서 민주당에서 영남 출신이 그러니까 PK 출신 대선에 나서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주의라고 보십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내가 어디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확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어느 지역은 안 된다. 어느 지역이기 때문에 확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네.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지역적 확장력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또 백제를 지칭하면서 그 얘기를 한 것은 특정 지역 출신들은 확장력이 없고 나는 확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 번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하니까 그걸 제가 잘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애먼 사람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읽어봤는데 제 국어 실력에 의하면 이것은 지역주의 색깔이 맞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 번도 용납하지 않았던 그런 지역주의적인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게 저의 판단이에요. 지금 지역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여쭙겠습니다. 그 호남은 아무래도 인구수가 적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 충청이나 PK 같이 이런 곳하고 손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손을 잡는다면 또 어느 지역을 생각하시고 계신지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고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매우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 30년 전의 사고방식 그리고 그때의 가치 기준을 지금 들여대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어느 지역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과연 누가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인가를 따지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잣대를 들여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어느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저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지역적 확장력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호남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낙연 전 대표하고 단일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총리님께서 이낙연 전 총리를 제치고 이재명 지사하고 결선에 오르면 예. 그럼 그때는 또 누구하고 그래도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하고 손잡으면 되는 것이죠. 정치인이 국민하고 손잡는 것이지 저와 이광재 후보가 단일화를 한 것은 생각도 같고 정책도 매우 비슷하고 그러니까 대표로 당신이 나가라. 그래서 제가 나온 거예요. 그런 단일화는. 그런데 정책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무슨 정치 공학적으로 특히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손잡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입니다. 하지만 결선에 가면 그래도 어디랑 손을 잡아야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손을 안 잡으면 국민들이 잡아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향후 대선은 정세균과 최재형 구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었습니다. 야권 지지율 1위인데 윤석열 전 총장이 탈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어제 보면 후원금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예. 어마어마하게 모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예. 아마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저는 국민들의 도덕성 테스트가 중요한 기준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어도 점차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후보들은 탈락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분은 선택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상대적으로 이제 도덕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분이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두 분 다 임명권자의 이제 입장도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이제 배신한 그런 분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도 본선에 진출하기는 어려운 분들일 것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1가구 3주택부터 대출 규제를 하자는 입장이었더라고요. 후보님은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1가구 1주택은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가구 1주택이요? 예, 1주택은. 그러나 그럼 1가구 2주택은요? 2주택부터는 이제 좀 세금을 많이 내셔야죠. 근데 그렇게 1가구 1주택만 하게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뭐 살기 좋은 곳, 뭐 예를 들면 뭐 수도권, 서울 이런 데다가 다 집을 사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역 균형 발전이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원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의 목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민 모두가 주거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주택 수가 가구 수보다 부족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두 채의 집을 가지면 누군가는 무주택인 상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는 보호를 하고 2주택부터는 세금을 더 매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택을 사서 2주택이든 3주택이든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1가구 1주택을 가지도록 권장을 하죠. 그러나 일반 국민들께서 2주택이든 3주택이든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걸맞는 세금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꼭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잘 훈련된 준비된 후보입니다. 지금 꼭 필요한 경제 전문성도 있고 또 국제 감각이 있는 그런 이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 외교적인 역량이 매우 필요한 시점인데 이 통상 외교를 비롯한 이 외교도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성의 문제가 없고 또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후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쌓은 경험과 실력을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세균, 우리 몸에 이로운 세균 정세균 총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